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곧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게 될 텐데요. 사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중요 사항으로 밀어붙이던 게 바로 금융조직 개편안이었는데 이제 어제 돌연 전격 철회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번 주인가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더 센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 처리를 하기로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나 이거 보고받은 거 아니고 지도부의 뜻하고 다르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원상으로 물러라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도 그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 뭐 정부 조직 바꾸는 건 내가 뭐 한 6달 기다리면 되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거는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건다.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어요. 기억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정부조직법만 지금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재위 소관 법률이 있고요. 뭐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뭐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뭐 등등 핵심적인 법안도 한 20개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에 관한 법률은 정무위에서 해요. 그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기재위와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입니다. 상정 안 하면은 정부 조직법만 개정이 되고 관련 핵심 법안들은 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찌그러거리기 시작한 거야. 네. 할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때 합의가 어그러지면서 경제 금융 분야의 정부 조직 개편은 사실상 힘들게 된 거다. 그 관련 법, 지금 수많은 법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뭘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기획예산처라는 게 만들어져도 법에 근거가 없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일을 못 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 부처가 법에 근거가 없이 일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패스트 트랙 올라가면은 상임위에서 6개월 잡을 수 있거든요. 6개월은 벌써 내년이죠. 내년 3월이죠. 그때는 이제 이미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 누구예요? 추미애. 그때 되면은 아마 경기지사 출마하려고 법사위원장 사퇴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총대를 매느냐는 문제도 있고 당장 올해 예산을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배정을 할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률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예산을 줘요? 아니면 지금 정부조직법상 그 기능은 없어진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을 줘요? 이게 어긋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냐.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와 검찰을 힘을 빼야 된다. 네. 나눠야 된다는 게 그동안에 오랜 생각이었어요. 모피아라고, 모피아 지네가 곡간문을 딱 걸어지고 지네가 이 나라 주인인 줄 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떼내고 이렇게 했죠. 기획예산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은 이 기재부로 갖고 와서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반발이 심하거든. 금융 쪽은.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획과 예산은 뺏기고 세금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겠느냐. 부총리를 계속 줘야 되겠냐 여기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획도 하고 예산도 하고 경제 전반을 했거든요. 국가 중장기 정책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상당 부분 기획예산처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 힘 빼는 거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은 못 가지고 왔어요. 금융이 왜 이러냐면 사실상 저는 이 기재부 힘 빼는 건 진심이었는데 금융 쪽에 대해서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관치금융을 다 하고 싶어 해요. 정권 잡은 쪽에서는. 근데 이 뭐 학자들이 사회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저 관치금융의 때를 벗어야 된다라고 내놓는데 그게 뭐 마음에는 안 들어도 옳은 얘기니까 알았다 해서 공약에도 넣고 했었는데 반발하고 합의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의지가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금융 겁니까? 쪽에는. 금융 쪽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당정대 회의하고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국회 본회의 올라가기 직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중수청, 공소청 이거는 금융 분야 조직 개편보다 이게 정쟁이나 국론 분열이 없습니까? 훨씬 심하죠. 훨씬 심하죠. 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되는 것은 경제의 위기. 지금 검찰은 공소청으로 되면서 중수청이 분리가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미세 조정을 한답니다. 1년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되게 돼요.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왜 정쟁의 대상이고 국론 분열도 심하고 수사를 이제 앞으로는 못 합니다. 제가 그저께 저 서강대 그 정치 관련 토론회 나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점잖으신 분들 다 계시는데 저는 요즘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깝깝하게 사느니 사기꾼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다 놀래요. 앞으로는 사기를 쳐도 참 잡아 떼면 되고 또 수사 내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이 범죄자 천국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검찰에서 뭐 새로 뭐 자기들이 크게 수사를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니네는 저 반성해야 되고 꼼짝하지 마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정보조직법 이제 좀 이따 통과돼 가지고 공소청으로 쭈그라들고 중수청 나갔는데 중수청은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검찰은 공소청이어서 수사 못 하고 중수청은 몸 안 만들어서 1년 동안 안 만들어서 수사를 못 하고 그러니까 범죄 천국이 된다. 네. 그걸 비꼬아 가지고 여기 계신 저 훌륭하신 분들 다 사기꾼이 좀 되시기를 권합니다. 라고 제가 비꼬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또 검찰 개혁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검찰청이 문을 닫더라도 이 수사 보안 수사권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변호사의 88%가 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그거죠.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면접을 봐. 응? 근데 면접을 보긴 보는데 직접 사람을 부르지 말고 서류만 보고 면접을 결정해라. 당락을 결정해라. 혹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것처럼 피고인 부르고 변호인 나오고 검사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류로만 재판을 해라. 지금 약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혹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 보지 말고 이 사람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적힌 그 서류만 보고 진단을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21대 국회에서 제2차 검수완박할 때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의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보안수사권 못하게 하더라고. 그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검찰이 문제 많다. 나올 때까지 파고, 어떤 데는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고, 문제 많다.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건들, 인지사건, 특수수사 때문에 그런 거다. 검찰 수사의 99%는 송치 사건이다. 어디?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실제 처음 시작을 경찰에서 한 거. 그 기록을 보고 앞뒤가 안 맞거나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거나 하면 사람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세상에 송치 사건 수사하느라고 검찰이 망쳤다 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 왜 송치 사건 보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때 박주민 의원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보안 수사도 수사입니다. 나 그거 막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판사가 서류만 보고 재판해라. 의사가 각종 데이터만 보고 진단 내려라. 사람 부르지도 말고 면접 당락 확정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걸 하죠? 왜 이렇게 하죠? 아니, 살인 사건이 있다 칩시다. 근데 살인 사건은, 뇌물 사건하고 살인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살인 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물증 없으면은 굉장히 이 증거 수집에 열을 기울여야 되고, 그 피의자 상대로 이렇게도 확인하고 저렇게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황 증거하고 다 대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살인 피의자도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왔어. 그거를 보안 수사하지 마. 그냥 기록만 보고 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살인 피의자를 어떻게 석방을 해줘요? 그대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무죄 나오는 거야. 무죄 나올 때까지 살인 피의자는, 피고인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범죄자가 있잖아요. 진범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인 피해자의 가족들, 그 엄한 사람이 진짜 진범인지 알고 막 거기 줄여가다가 나중에 무죄나.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 증거는 다 없어져. 진범을 진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대부분 사라졌어.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 중에 88%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12%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내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네. 제 말이 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왜 도대체 이런 법안들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개정안 처리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데도 빠르게 통과되면서 부실이다, 졸속이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데요. 이런 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의 빅마우스들 또 스타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예. 네. 굉장히 거칩니다. 상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멸절시켜야 될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협치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이야. 실제 수박이라 그런데요. 박찬대가
거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못된 거 박찬대 협치하겠다 해가지고 개딸들이 너는 안 돼. 너 수박이야. 김병기도 수박. 왜? 정부조직법과 더 센 특검법 빠트해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왜 저런 놈들하고 합의를 하냐? 너 수박. 이미 정청래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 이 성공방정식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때부터 해서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 라고 해서 그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극대화되도록 당원 단계도 개정하고 계속 거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당원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결과 더 많은 수의 합리적 온건한 당원들은 자기가 목소리 내봐야 다 묻히니까는 목소리를 안 내는 거야. 침묵에 나선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짜디짠 강성 당원들만 목소리를 낸다고. 이 목소리에 최대한 부응을 해야 돼. 그럼 강성 당원의 목소리는 어느 방향, 그 목소리의 방향을 정하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냐? 김어준, 딴지일보 이런 데서 좌표 설정하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친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김어준이 좌표 설정하면 당원들이 난리치고, 그러면 결정된 거 번복하고, 합의 번복 며칠 전에. 네.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야 정청래의 성공방정식대로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원, 성원을 얻게 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지금 경기지사는 뭐 지금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했을 때 개딸들이 너가 제일 세. 너가 제일 잘 싸웠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습니다. 네가 잘 잘했어. 그때 연임을 하려고 정청래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계속 가는 한은 민심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저 민주당의 특급 도우미 국민의힘, 저 든든한 지원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민의와는 상관없이 협치는 개나 줘라 라고 하고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혐오스러운 그런 강성 발언을 계속하면 점수를 따는 겁니다. 네. 괴롭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저는 2017년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뺏어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 안 된다. 수사 잘못했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걸 한번 시정할 수 있다. KFBI를 만들어야 된다. 검사 계급장 띄고 KFBI를 만들어서 거기는 수사만 해야 된다. 검찰청은 기소 플러스 경찰과 KFBI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독직,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깨알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경찰, 공소청에 대해서 샅샅이 기록을 살펴보고 사전에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하되 수사기관을 깨알같이 감시감독하고 지휘하는 걸로 검찰의 롤을 바꿔야 된다. 근데 뭐 그때는 적폐청산한다고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만들고 검찰청장으로 총장으로 만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세계 최대의 검찰청으로 만들고 인지부서를 담당할 차장을 3차장, 4차장 2개씩이나 늘리고 마음껏 키웠어요. 그리고 줄이려니까 검찰이 반발하고 조국 사태가 터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래서 검찰은 힘을 뺄 필요도 없이 기회도 없이 계속 오다가 이렇게 당한 거다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또 피고인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정말 당한 그 경험, 저는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다 무죄 받았죠. 영장 심사할 때 참 정말 울분이 차오르더라고. 정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생사람 잡는다는 걸 제가 직접 당했어요. 이건 안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졌는데, 그 놓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강제로 해체되고 수사 권한도 다 뺏기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중수청인데 중수청이 행안부서 하나 있으니까 경찰 조직이고 경찰 조직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안수사권 말씀하시는데 보안수사도 못하고 지휘도 못하고 그냥 기소만 해야 되는데, 저는 기소만 하려면 AI에 챗GPT에 기록작 보여주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소청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 아끼는 게 좋습니다. AI가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잘할 겁니다. 지금 전국에 수십 개의 검찰청 또 지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요 한 1-20년 동안 신축 건물을 크게 많이 지어놨어요. 수사관들도 뭐 10,000명이 넘고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보안 수사도 하지 말고 경찰이 보내온 서류만 검토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할 것 같으면은 저 숫자의 10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한 50분의 1만 있으면 되고요. 50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AI가 하면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산 아낍시다.